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지난 20년 사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변한 도시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곳을 이제 찝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시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은 화성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도시, 또 앞으로 변화해 갈 도시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확하게 만 1년은 아닌데요. 거의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그 첫 출근할 때 기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하시고 싶었던 게 뭐 많으셨군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철모 시장님의 SNS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뭐 응원의 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글들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요. 저도 네. 오늘 지금 시장님 처음 뵀는데 네. 좀 인상이 날카롭다.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잘생겼다 얘기 많이 들었어도 아, 날카롭다 그렇습니까?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잘생겼다 또 이렇게 응원하는 글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시장님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안에 들어가서 좀 내용을 찾아봤는데 기분 좋은 변화, 슬로건. 예, 슬로건으로 네. 해놓으셨어요. 이게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으세요? 네. 변화라는 거는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변화 없이 발전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화가 기분 좋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이룰 테니 예. 당신들이 따라오시오가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즐거워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 슬로건으로 이제 기분 좋은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이 넓고 도농복합시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세요? 제가 후보 때부터 네. 그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저희가 동과 서로 거리도 멀고 문화적으로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꼭 통일화시켜야 되냐? 예.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획일화돼서 하나로 묶어가는 게 아니고 그 동과 서의 다름을 어떻게 존중해줘서 각각의 오름을 만들어내냐. 예. 그리고 대신에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조화롭냐. 예. 저는 이게 화성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균형 발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죠.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면 중에서 예. 하나의 좀 이름은 안 정했는데 좀 특별한 면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 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해서 동탄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면을 만들고 그걸 확산시킨다면 서울 분들이 예.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전원주택을 항상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데가 화성이다. 개인적으로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바다의 어업도 있고 예. 또 바다의 낭만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그거를 잘 융합시키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관광 산업하고 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께서 오신 뒤로 빠르게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역 회의라는 겁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건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마다 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 활동을 하는 것.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적으로 한 개의 읍면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의 일이면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일을 해요. 그렇죠. 근데- 행정구역 안에 딱 그 안에서 묶여 있죠. 예. 동탄을 예를 들면 동탄 1신도시엔 1, 2, 3동이 있고 2동엔 4, 5, 6동이 있어요. 근데 그 1, 2, 3동이 함께해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권역으로 화성을 6개의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의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런 게 이제 지역회의입니다. 행정구역은 무시하고 생활권으로 묶어서 기능적 측면에서. 예, 그래서 자치 활동으로 모여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보자 이런 의미신가요? 네. 지금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회의는 6개의 권역에 예. 제가 항상 무조건 한 번도 안 빼고 참석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데요. 시작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예. 처음에 나왔던 안건과 지금의 안건이 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달라졌습니까? 먼저는 예. 민원성 안건이 많았어요. 뭐를 해주세요, 뭐 해달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는 함께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도 해주시나요? 보통 저희가요, 예. 그분들이 지난달에 논의한 안건을 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시에서 준비를 해서 검토를 그 좀 다음 하시고. 달에 검토한 거를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는 병점 동탄에서 이제 병점역까지 가는 이제 셔틀버스가 이제 네.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셨던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운행을 시작했죠. 네.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예. 제 정책적인 판단이 더 강합니다. 음, 그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화성은 서울의 1.4배의 크기고 예. 20년 만에 인구가 18만에서 88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동권인데 화성을 좀 크게 보면 예. 다른 도시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시외버스 개념이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체 또 넓기도 병점을 하고요. 중심으로 해서 예. 세 군데를 축으로 예. 하나의 모이는 가장 빠르게 모이는 축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탄에서 병점을 가는 무정차 버스, 음흠. 향남에서 병점으로는 무정차 버스, 그다음에 남양에서 병점으로는 무정차 버스. 이게 조금 활성화되면 향남에서 동탄을 가는 무정차 버스, 동탄에서 남양을 가는 무정차 버스, 남양에서 향남 가는 무정차 버스가 연결된다면 거점과 거점을 가장 빠르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지역 내에 시외버스가 지금 그렇죠. 운행하는 차 노선을 만든다. 이런 그게 만들어지고 개념인 있는 거예요. 겁니다. 이게 먼 후에 생기는 게 아니고 7월 달까지면 다 완성되는 겁니다. 1차가.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권 이야기하셨으니까 화성 이제 특히나 이제 동탄 지역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제 트램이 아닐까. 일단은요. 트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일단 시장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동탄에서 가장 큰 현안일 겁니다. 예,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트램은 이미 고시가 됐고 예, 그렇죠. 트램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가장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진행이 가고 있는 예. 겁니다. 사업성이 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트램은 동탄 신도시를 만들면서 LH가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한테 LH는 국가랑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공기업과 시와 도와 국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동탄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예. 광역교통망 대책 분담금으로 9,200억을 걷는다 하고 예. 트램을 트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약속에 조금 유불리가 있다고 이해득실이 있다고 이걸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걷어놓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재정 투입해야 되는 돈이 뭐 700억 이상 이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이거 화성시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떠넘기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미 고시가 됐으니까 예, 제가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요. 예. 저희가 경기도에 700억이 부족하다면 화성시 재원을 하겠다고 제가 이미 문서로 보냈습니다. 예. 보냈고요. 입찰을 하면 여조건 국책 사업에 보통 85%에서 90% 입찰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9,900억으로 해도 실제로는 저는 9천억 미만의 사업자가 입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쪽 이야기 이때까지 했고요. 네. 서쪽 가면 역시 가장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던 것이 테마파크입니다. 네. 예. 이거 이번에는 될까요? 뭐 이번에 기대감이 다시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예. 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이 국제 테마파크는 예. 뭐 가칭으로 저희가 신세계랑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예. 이름은 화성 스타포트입니다. 예. 이름은 되게 멋있죠? 스타, 화성이란 신세계하고 스타 들어가니까 뭔가 연상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리고 화성이 예.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명으로 부르는 화성이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화성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화성, 아, 별. 별. 아. 예. 거기다가 저는 화성은
음악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멜로디입니다. 멜로디가 한국말로 화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성은 조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국제 테마파크가 이 조화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결정체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 테마파크가 2007년부터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 예, 진행한다고 그랬었죠. 계속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리고 2017년에 롯데가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롯데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못 했어요. 예. 작년에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도 대부분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금년 2월 28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예, 근데 지난 그저께죠. 28일 날 국가에서도 화성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0조 원 규모의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화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 테마파크가 완공된다면 최소한 중국 쪽에서 500만에서 800만 가량의 관광객이 올 것이고 이 관광객이 서해안권의 관광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시야호 권역까지 포함해서 저는 새로운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땅을 이용해서 드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드론 전용 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일반 시민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예.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드론을 날릴 수는 있는데요. 예. 그건 누군가가 생산한 걸 날리죠. 근데 이 생산하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이걸 통제하고 관제해서 그 성능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m짜리 활주로까지 포함한. 약간 비행기처럼 뜨는 네.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발견된 게 전부 다 예. 비행기랑 똑같은 모형입니다. 예, 예. 그런 걸 시험할 수 있는 데가 수도권에 처음으로 생기는 데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 향남이 드론 실증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교통에 대한 통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장들이 많은데 여기에 위해한 환경을 유발하는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7월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화성이 차세대 산업인 드론의 메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장이 생기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보고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일 수 네. 있습니다. 비행장 문제입니다. 비행장 이전에 대한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관점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장의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게 국책 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라면 저는 국책 사업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민간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사업을 하는데 현재 법으로 화성 시장이 반대를 하면 수원 공공항은 절대 화성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중대한 법리적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임의대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화성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매우 국가의 무책임한 형태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화성 시장의 입장에서도 저는 공공항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화성의 갯벌 여기는 9만 7천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미래 생태의 보고입니다. 예. 여기에 군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몇천 년, 몇만 년 써야 될 이 공간을 훼손할 수 없다. 이게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SNS 라이브를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SNS를 통해 활동하셨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게 무슨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저거는요. 예. 이제 스승의 날 저희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예. 저희 참모진들이 예. 스승의 날인데 예. 그 시장님이 예. 존경하는 은사가 있으면 예. 뭐 그분하고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 제가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는 새로 스승을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화성 시민을 스승으로 삼겠다. 예. 그러려면 스승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냐 예. 해서 제가 가능하면
어느 지자체장들보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화성시정을 펼쳐겠다 이런 의미를 그런 담고 뜻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공부사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섭섭하게 될 수가 있어서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뭐 공감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행보를 좀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목소리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뭐 소통이라는 게 끝이 없겠죠. 예. 자,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무슨 민원입니까? 그 민원인이 올리신 거 주민이신 것 같아요. 주민이 올렸어요. 예. 저기 이제 저분이 저기 보면 23시 5분에 예. 영천동에 있는 축구장을 올려놓은 축구장이네요. 겁니다. 예, 예. 근데 밤 11시 5분인데 예. 축구장이 불이 켜 있고 예. 주민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일부가. 이게 말이 되냐 이 내용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예, 예. 했는데 저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8시에 예.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예. 누군가가 그 컨트롤 박스를 뜯고 예. 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네,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던. 이렇게 네. 민원 같은 걸 올리면 직접 보시고 답변을 이렇게 직접 거의 하세요? 네, 다 답니다. 지난번에 좀 재밌는 예. 일화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카페에서 예. 댓글을 한번 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댓글을 달다 보니까 한 13시간 댓글을 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예. 쉬지 않고 댓글을 달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계속 질을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예, 그렇게 댓글을 되겠죠. 달아서 그때 1시 한 5분인가 10분까지 했는데 새벽 예. 집사람 이제 자야 출근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끼를 안 먹고 예.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집어 먹으면서 13시간 제가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시장님 SNS에 상당히 그 관심이 가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번에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시장님 이름이 써 있고 저게 무슨 사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예예. 이제 박석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개인들이 박석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박석을 한 겁니다. 어떤 10년 댓글이 전. 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리스입니다. 역시 그립다. 노 대통령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작년이 기억나네요. 시장님 더운 날씨에 몸 관리. 작년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뭐 함께 뭐 봉화마을 가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셨던 거예요? 네, 예, 저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예. 그 사저에서 전 제사를 같이 지냅니다. 전날 밤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추모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만난 분들이 작년에 만난 분들이 예. 답글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를 보겠습니다. 무슨 동영상인데요? 저 누굽니까? 저희 손녀 딸인데. 좀 확대해 주시죠. 예. 소녀가 있으세요? 네, 손녀가 있습니다. 좀 젊으신데 젊은 할아버지로서 기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르실 것 같은데. 일찍 결혼하는 걸 좋아했고요. 예. 제가 공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 예. 졸업하고 제가 1번으로 결혼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애를 낳고요. 예. 근데 저희 아들은 또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예. 근데 저희 아들도 1번으로 결혼했습니다. 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1번으로 애를 낳고요. 그래요. 빨리 가면 가장 좋은 게 예. 24살쯤에 애를 낳으면요. 예. 44살이면 애가 그렇죠. 대학 가고 다 갔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아들을 거의 키워놓고 예. 내가 다시 정치를 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 돼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걸 이룬 거예요. 그렇게 또 인생의 어떤 시간 계획이 또 그렇게 또 갈 네.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 5년간 저희 아들하고 공부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자식하고 되게 재밌게 놉니다. 알겠습니다. SNS 보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자 이제 또 조금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지난 1년 좀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자평하실 때요. 저는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가장 어려웠던 건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달도 안 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전달과 믿는다면 그 대상이 누구를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전달은 공무원, 아하. 믿음은 시민. 그러니까는 제가 지역회의를 한다, 예.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 예.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의 반대했습니다, 의원들이요. 근데 정치인은 시민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시민과 대화를 한다는데 이상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씨앗을 뿌렸는데 예. 이 씨앗이 이제 싹을 돋았고 이 싹이 충분히 튼튼히 가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예.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에 좀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또 소통을 하실 때는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저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소통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냐예요. 예. 시민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시민들의 말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요번에 진안동이라는 동에 예. 도서관을 만듭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 도서관을 지으라면 제가 그대로 짓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디자인도 하고 예. 예를 들면 1층을 예. 카페로 만들고 위에를 독서실로 만들지 예. 아니면 우리가 의자를 싹 다 없애고 구두를 깔지 이것도 결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말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시장이 공무원들이 도서관 하는 거죠. 져줄 테니 너희들 와서 이용해 이런 네.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시민과 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이제 신뢰가 생긴다면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뭐 앞으로 3년 남으셨는데 네. 앞으로 1년은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가장 앞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1년은 시가 잘못하는 거를 고백하는 1년이 되겠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써서 어떤 건물을 짓고도 예. 1년 지나서 잘못 졌으면 예. 잘못 졌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행사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거를 인정해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거를 시장이 사과하고 그 행정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될 행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금년 1년은 안 해도 되는 걸 없애는 한 해다. 그걸 없애야만 나머지 2년에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그 뒤에 이제 2년으로 화성시를 이렇게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떤 그리는 상이나 목표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1년은 알리는 해였고 예. 나머지 1년은 시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해라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함께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나눔 사회를 만들까? 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의 약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걸 논의해 가면서 함께 간다면 화성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선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뭐 SNS를 통해서도 이제 네.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동안 화성시 하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죠. 잠재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젠 그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떼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힘을 정말 드러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대담한 만남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